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 데이터베이스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AI와 LLM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점부터 AWS 오픈서치 서버리스, 파인콘, 포스트그레스QL 푸그벡터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 DB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벡터와 임베딩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 전통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배웁니다. 이어서 에머전 오픈서치 서버리스, 파인콘, 포스트그레스QL 푸그벡터를 살펴보고 선택 기준과 AWS 베드락 통합, 실무 적용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개발 씨라는 입사 1년차 개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AI 챗봇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객이 배송이 언제 오나요라고 물어봐도 배송 시간이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봐도 같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키워드 매칭으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기반 검색이 필요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벡터란 데이터를 숫자 배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단어는 0.8, 0.3, 0.1, 0.9와 같은 숫자 배열로 표현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강아지는 비슷한 숫자 배열을 갖고 자동차처럼 관련 없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숫자 배열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수치화하는 것이 벡터의 핵심 개념입니다. 임베딩은 단어나 문장을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AI 모델이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픈AI의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면 1536차원의 벡터가 생성됩니다. 차원이 높을수록 더 세밀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벡터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송과 딜리버리는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벡터로 변환되어 의미적 유사성이 보존됩니다. 이제 실제 코드로 벡터 유사도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넘피와 스클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고양이, 강아지, 자동차를 각각 4차원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는 수백에서 수천 차원을 사용합니다. 고양이 벡터는 0.8, 0.3, 0.1, 0.9이고 강아지는 0.7, 0.4, 0.2, 0.85로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반면 자동차는 0.1, 0.2, 0.9, 0.1로 완전히 다릅니다. 코사인 시멀레러티 함수로 유사도를 계산하면 고양이와 강아지는 높은 값이, 고양이와 자동차는 낮은 값이 나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가 유사하고 0에 가까울수록 관련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반대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본 예제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는 둘 다 동물이므로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고양이와 자동차는 카테고리가 다르므로 낮은 유사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계산 덕분에 컴퓨터가 의미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전통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한 키워드 매칭으로 데이터를 찾습니다. 배송 시간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만 언제 도착하나요로 검색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반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의미의 유사성으로 검색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비슷한 의미라면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 또한 다국어 지원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같은 의미는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비슷한 벡터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에머전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벡터 검색 서비스입니다.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대규모 벡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AWS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램더, S3, 베드락 등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어 손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보안과 규정 준수가 중요한 경우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여 트래픽 변화에도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연결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서치P 라이브러리와 AWS 인증을 위한 바토3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이름을 AIAS로 지정하고 리전을 설정합니다.
바토 3세션에서 자격 증명을 가져와 AWS 4오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세션 토큰도 함께 전달해야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동작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인증 정보를 오픈서치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면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에서는 KNN 검색을 사용하여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습니다. KNN은 K-Nearest Neighbors의 약자로 쿼리 벡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탑 K를 5로 설정하면 가장 유사한 5개의 문서를 가져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효율적인 인덱싱 덕분에 빠른 검색 성능을 제공합니다. 느무슬리브과 페이스 엔진을 지원하여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파인콘은 벡터 검색에 특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19년에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간단한 API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 개발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동 스케일링과 실시간 인덱싱을 지원하여 데이터가 추가되는 즉시 검색에 반영됩니다. 무료 티어도 제공하므로 작은 프로젝트나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인콘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인콘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API 키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벡터를 저장할 때는 업서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업서트는 없으면 삽입하고 있으면 업데이트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벡터는 고유한 아이디와 실제 벡터 값인 베류즈를 가집니다. 검색할 때는 키리 메서드의 쿼리 벡터와 반환할 결과 수인 탑K를 지정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코드로 벡터 저장과 검색이 가능합니다. 포스트그레스QL 푸그 벡터는 기존 포스트그레스QL의 벡터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입니다. 이미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 중이라면 추가 인프라 없이 벡터 검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관계형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테이블의 가격, 카테고리 같은 일반 컬럼과 상품 설명의 벡터를 함께 저장하고 조인과 필터링을 조합한 복잡한 쿼리도 가능합니다. 오픈소스이므로 비용도 절감됩니다. 푸그 벡터 설정과 사용 방법을 SQL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ITEXSON 벡터 명령으로 확장을 설치합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임베딩 컬럼의 타입을 벡터로 지정하고 괄호 안에 차원 수를 적습니다. 1536은 오픈AI 임베딩의 차원 수입니다. 유사도 검색을 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 연산자는 L2 거리, 즉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ORDR 바이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정렬하고 LIIT로 상위 5개만 가져옵니다. 대규모 데이터에서 빠른 검색을 위해서는 인덱스가 필수입니다. 푸그 벡터는 IBF 플랫과 HSW 두 가지 인덱스 타입을 지원합니다. IBF 플랫은 인버티드 파일 플랫의 약자로 벡터를 클러스터로 나누어 검색 범위를 줄입니다. HSW는 하이러키컬 네버버벨 스몰 월드의 약자로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HNSW가 일반적으로 더 빠르지만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IBF 플랫은 메모리와 속도의 균형이 좋습니다. 데이터 규모와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하세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규모입니다. 수백만 개 이상의 벡터를 다룬다면 전용 벡터 DB가 유리합니다. 둘째, 검색 속도 요구사항입니다. 실시간 응답이 필요하면 파인콘이나 오픈서치가 좋습니다. 셋째,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입니다. AWS를 쓰고 있다면 오픈서치, 포스트그레스QL을 쓰고 있다면 푸그 벡터가 자연스럽습니다. 넷째, 비용입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푸그 벡터로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확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머전 베드락은 다양한 AI 모델의 API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클로드, 타이턴, 라머 등 여러 모델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와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연결하면 RAG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RAG는 검색 증강 생성의 약자로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먼저 검색하여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의 타이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토 3로 베드락 런타임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getEmbedding 함수에서 인복 마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마덜라이디의 에머전 타이턴 임베드 텍스트 v1을 지정하고 바디에 변환할 텍스트를 JSON으로 전달합니다.
응답에서 바디를 읽어 파싱하면 임베딩 키에 벡터가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고 차원수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벡터를 벡터 DB에 저장하면 됩니다. RAG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검색 증강 생성을 의미합니다. 기존 LLM은 학습된 지식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나 회사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RAG를 사용하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먼저 벡터 DB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하고 그 문서를 참조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벡터 DB는 이 검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무 적용 사례로 고객 서비스 AI 챗봇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FAQ와 제품 매뉴얼을 벡터로 변환하여 벡터 DB에 저장합니다. 고객이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도 벡터로 변환합니다. 벡터 DB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검색하여 LLM에게 컨텍스트로 전달합니다. LLM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 방식으로 정확하고 일관된 고객 응대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FAQ가 추가되면 벡터만 업데이트하면 되므로 유지보수도 간편합니다. 또 다른 실무 사례로 이커머스 추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제목, 설명, 카테고리 등을 조합하여 벡터로 변환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상품을 조회하면 해당 상품과 유사한 벡터를 가진 다른 상품들을 추천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어도 의미 기반 검색으로 바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 사용자에게도 조회한 상품 기반으로 유사 상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벡터 검색 성능을 높이기 위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차원수를 선택하세요. 차원이 너무 높으면 검색 속도가 느려지고 너무 낮으면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256에서 1536 사이가 적당합니다. 둘째, 대량의 벡터를 저장할 때는 배치 처리를 사용하세요. 하나씩 저장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셋째, 인덱스를 정기적으로 재구축하세요. 데이터가 많이 변경되면 인덱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활용하여 검색 범위를 줄이세요. 벡터 DB 비용 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주로 저장 용량과 쿼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불필요한 벡터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둘째, 쿼리 결과를 캐싱하세요. 자주 검색되는 쿼리의 결과를 리디즈 등에 캐싱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 환경에서는 무료 티어나 푸그 벡터를 활용하세요. 파인코는 무료 티어로 10만 벡터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에만 재인덱싱을 수행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AI 시대의 필수 기술입니다. 의미 기반 검색으로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 포스트그레스QL을 쓴다면 푸그 벡터로 시작하세요. AWS 환경이라면 오펀서치 서버리스가 좋습니다. 간단하고 빠른 시작을 원하면 파인콘을 고려하세요. 작은 프로젝트에서 푸그 벡터로 경험을 쌓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실습해보며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벡터 데이터베이스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와 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벡터 검색을 적용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코드덱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